네, 요즘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떤 그 권리 산정인이라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현금 청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현금 청산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은 약자, 무지한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법을 아는 사람이 활용하는 거죠. 아는 사람이 활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이 부동산 저희 시간들을 통해서 좀 알아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서울에는 기존 과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간단하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주도 복합개발, 또 3080이죠.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 가로주택 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또는 뭐 심지어는 여러 재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 그 지역 주택 조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부시고 짓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로 보이고요. 또 아파트를 부셔가지고 멸실하고 지으면 다 재건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지고 또 입주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재개발이라는 부분들은 좀 많이 혼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도시들,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성남이면 성남, 각각의 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들이 있는데 없는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3080 또는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도시 기본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정비 계획이 나와 있고 또는 권리 산정 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은 가장 많이 헷갈리다고 물어보시고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 법에는 없지만 서울시의 담당 주무관이 해석해 준 그걸 가지고 좀 답변해 드릴 강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요즘 역세권, 서울 같은 경우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좀 있죠. 도시 기본 계획이 있었다라면 헷갈리지 않는데 도시 기본 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곳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이 대체 언제인가라는 그 부분이 많은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것도 또 좀 더 많이 이제 투자하다고 많이 듣게 되는 건데 한마디 딱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아파트를 받을 입주권, 아파트를 받을 걸 입주권을 받을 권리 기준일이 언제이냐 요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권리 산정일 기준일 이전에 산 사람들은 입주권이 있어서 프리미엄 다 받고 또 건물 아파트 지어지면 그냥 들어가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현금 청산이 됩니다. 현금 청산. 현금도 청산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시세로 조합이 사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권리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정가에다가 개발 이익을 계산한 정도의 그 아주 싼 가격으로 현금 청산이 되고 입주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늘 머릿속에 외우고 다녀야 되죠. 권리 산정 기준일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현금 청산 된다 안 된다를 잘 알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동네에 갔더니 현금 청산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법에 의하면 현금 청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현금 청산한다고 해서 싸게 매물이 나옵니다. 가격이 또 오르지가 않지요. 그런 데는 내가 얼른 사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지역 갔더니 물건값은 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현금 청산이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 데는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건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역세권 재개발에서의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뭐냐? 한마디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즉 도정법인데 요걸 준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요 말 들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상당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많이 진행해 오면서 정교한 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교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왜 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만들어졌냐면 서로 다투는 거죠. 재개발한다, 안 한다, 누가 이익이 있다, 없다, 동의서를 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용적률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또 어떻게는 여기는 언제 어떻게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한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교과서적이고 표준법을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뭔가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도정법을 수정을 해서 법으로 거쳐가는 거죠. 법이라는 건 국회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부동하고 요지부동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대부분 보면은 주택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도 이 법을 이미 어떻게 보면 만들겠지만 결국은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져다가 그 현장에 맞추어서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이 기본 틀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일은 법에 없다라고 한다면 준용한다. 어디에서? 도정법에서 준용한다. 도정법 77조 제77조 2항에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건 지자체죠, 지자체. 또는 이번에 특별법으로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주도 복합개발,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그런 특별법으로 만든 경우에는 정부,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정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할 때는 각 지자체마다 이 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는 지자체, 시, 군, 구 이렇게 되겠죠. 시군, 구 이렇게 지자체장이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어떻단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고 여기는 어떻게 활용해서 뭘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장이 고시를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일을 정하는데 이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2030 이제 2030 또는 나중에 가면 2040 뭐 이렇게 되겠죠. 기본 서울시의 기본 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분들은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의 개발 지역들은 도시의 기본 계획에 다 수립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경우 갑자기 역세권 개발 뭐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없을 때는 도정법 77조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일을 고시하겠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이 법 77조 죄송합니다. 여기는 16조 2항. 이게 또 실수가 또 있었네요. 잠깐 이 방송 끝나고 재빠르게 적다 보면 이런 실수가 좀 있죠. 도정법 16조 제16조 2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걸 지원하는 걸 보시면 도정법 77조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을 권리는 16조 2항, 제가 16조 2항은 요거죠. 정비구역. 2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권리 산정일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억제. 이게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뭐 투기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격 많이 오르고 쪼개기 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노후도가 안 맞아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려고 하면 너무 눈에 보여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는 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정하는 날이 요번 케이스죠. 이번에 공공재개발, 이건 공공재개발은 그냥 무조건 그 뭐 6월 29일 이제 공고하는 날로 각각 신청한 지역들을 잡아가지고 신청 받았으면 거기에 뭐 102개에서 이 뭐 47개인가 거기에서 정부가 심사 기준을 통과해가지고 했는데 지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정비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토지 거래 허가시키고 이 이후로 거래되는 것은 현금 청산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특별히 정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핵심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잘 모르겠다 하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그리고 각 지자체에 보면 도시 및 환경정비 조례, 서울 같은 서울시 조례, 성남은 성남시 조례가 있겠죠.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효로 같은 경우 있죠. 원효로는 이번에 역세권 개발을 하니까 지금은 개발행위 제한을 해놨습니다. 개발행위. 아직 정비구역 지정된 건 아니에요. 개발행위 제한을 했는데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 나면 염리동 같은 염리 4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에서 12개월 정도.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이 끝나고 검토 기간을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정해지는 날이 있는데 보통 개발행위 제한이 가면 한 1년 이내에 1년 전후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 정비 지정이 되면 권리산정 기준이 되더라. 그래서 원효로 일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권리산정 기준일은 없고 별도의 날이 정해져서 지자체장,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이 되겠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고시가 있을 때 그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